앞선 교수님들 및 선생님, 박사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비해서 저는 이제야 성찰이학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고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지스타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한글 특성을 고려한 AI 모델 개발 관련 연구를 간단히 진행을 했고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지만 결과적인 위주를 조금 발표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것만 발표드리기 조금 너무 내용이 앞서와요. 브로드한 내용부터 데이터 바이어스가 어떻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성차 말씀드린 그런 연구 소개, 그다음에 해결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총 3가지의 섹션으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로 AI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다음에 AI 바이어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대부분은 데이터 바이어스고요. 이런 소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지표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연구한 내용, 그다음에 솔루션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AI는 저희 일상에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AI 모델, 특히 이미지 변환 모델은 카메라, 저희 어플, 유튜브나 SNS 등에서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고 최근에 큰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도 사실은 AI 기술이 너무나 지금 과도하게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도 마땅히 없고 조금 심각하게 조금 벌어지고 있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교수님들께서도 챗GPT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챗GPT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챗GPT야말로 지금 현 시대에서 AI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2014년에 AI 플랫폼 순위를 이렇게 접근 순위를 이렇게 매겼더라고요. 봤더니 챗GPT는 16억 건의 방문수를 가지고 구글의 제미나이 2위인 구글의 제미나이보다 5배 이상의 그런 방문수를 가졌다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되게 놀라운 점은 노벨상을 2024년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물리학상과 화학상에서도 AI 관련 연구들이 최근에 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큰 틀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간단한 차이는 특징 추출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어떠한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필터를 저희 사용자가 설계를 하거나 특정 도메인을 조금 연구를 하여 좀 적절한 특징 추출기를 개발하거나 사용을 하였는데 딥러닝은 빅데이터 셋만 있고 적절한 모델을 활용하면 그 테스트를 적절히 최고의 성능을 점점 올리기 위해서 적절한 특징들을 알아서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툴로 사용되고 있고요. 오른쪽 예시에는 피부암 관련 AI 모델 개발 연구 예시인데요. 2015년 전에는 대부분 컨벤셔널한 머신러닝 방법으로 연구되었다면 2018년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부암을 제외하고 다양한 메디컬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분야에서도 AI는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처럼 간단한 진단만을 내비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째에서 병변의 위치 혹은 크기, 최근에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왜 이러한 진단이 나왔는지에 대한 디스크립션까지 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피부 병변을 진단하는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 개발된 모델을 피부과 전문의와 비교를 하였더니 그들과 견줄만한 성능을 보인다고 최초로 보고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수준의 AI 모델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임상 분야에서도 AI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연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특히 AI에서 딥러닝 기술이 진보될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총 3가지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강력한 딥러닝 모델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사실은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 하면은 내년에 또 다른 기술들이 나오고
대부분의 특히 AI 모델 개발보다는 갖고 와서 어플리케이션 하시는 분들은 매년 나오는 기술들에 조금 어떻게 보면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 만큼 굉장히 계속 진화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 그 그래픽 카드의 개발로 저희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세 번째에서는 저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모아오고 있는 이 빅데이터 셋이 빅데이터 셋을 구축이 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한 PPT를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다가 본 건데요. 앤드류 응 교수님이신데 스탠포드의 이 교수님이 이러한 발표 자료를 하나 보여주셨더라고요. 데이터 is food for AI라고 하는데, 데이터는 단순히 AI를 위한 푸드, 그냥 여기서는 사실 식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하는 과정보다 아주 맛있고 적절한 식재료를 고르는 과정이 8할이고 나머지는 요리를 하는 과정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사이언스 AI 개발에서도 퀄리티 좋은 데이터들 아니면 공정성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만큼보다 로딩이 되거나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그냥 그러한 얘기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바이어스에 관련된 연구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레딧이라는 미국 피부 SNS 미국의 그냥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내 발에 난 점이 무엇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글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것과 나머지 하나는 병원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아마 다 맞추실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병원 데이터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레딧에서 갖고 온 데이터인데요. 제가 이렇게 너무 발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오면 바로 맞추실 거고 약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조금 차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연구 하나 제가 봤었는데, 2022년에 우선 한국 연구팀에서 더마넷이라는 다양한 피부 병변을 분류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현재도 배포를 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셋, 이 더마넷이라는 모델을 앞서 말씀드린 레딧과 같은 데이터셋,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니면 환자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찍은 사진과 3차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 간의 성능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 레딧에 있는 데이터셋의 경우 성능이 상당히 떨어졌고, 마찬가지 그와 다르게 병원 데이터들로는 꽤 견고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이유는 뜯어보니 더마넷이 사실은 병원 데이터셋들로 대부분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레딧과 같은 일반 사용자가 찍은 데이터들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총 3가지의 AI 바이어스가 있다고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바이어스는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AI 모델을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예를 들어서 남성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고 여성한테 적용을 했을 때 실제 만약에 성별 특성이 있는 데이터인 경우 퍼포먼스가 처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이런 경우 의료 AI 모델에서는 되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바이어스가 있고, 알고리즘 바이어스는 우리가 더 포괄적으로 더 큰 모델이 있는데 내가 제한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바이어스적인 성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커그니티브 바이어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넣는 AI 모델을 개발을 했을 때 성별을 빼고 나는 성별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사람이 판단해서 빼버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바이어스 등인데요. 사실은 대부분 사례를 보실 수 있겠지만 데이터 바이어스가 대부분의 사례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2017년쯤에 얼굴 인식을 하는 AI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개발된 AI 모델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봤더니 여성이면서 흑인인 경우가 정확도가 엄청 낮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백인이면서 남성인 경우는 거의 다 맞췄는데요. 이런 이유를 이제 뜯어보니 역시나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백인이면서 남성인 경우밖에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일 수 있는 흑인이면서 여성인 경우가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과소 진단 관련 바이어스 연구 예시인데요. AI 모델이 각 흉부 X선 데이터셋을 활용한 AI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AI 모델이 과연 여러 집단들에 대해서 어떤 성능 차이를 내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소외된 환자 집단들에 대해서 특히 흑인이면서 여성인 경우 성능이 낮을 수 있다라고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병원, 특히나 미국의 경우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어서 가난하거나 조금 소외된 계층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병원 데이터셋만 학습한다면 이렇게 학습되지 않은 계층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낮을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섹션을 정리를 해보자면 AI는 이렇게 다양한 메디컬 데이터셋 분야에서 주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AI, 메디컬 AI는 다양한 바이어스를 가질 수 있고요. 특히 데이터 바이어스는 이러한 심각한 성능적인 문제, 진단과 관련된 성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바이어스를 인지를 하고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섹션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AI 모델을 제가 개발을 해보였고, 그것에 관련된 결과들을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10분 내로 발표를 네. 보여주세요. 정밀의학 분야에서 성별, 섹스와 젠더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될 수 있다고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AI 모델을 개발을 하였을 때 젠더 디퍼런스를 이해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더 정밀의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편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리포트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연구를 조금 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시중에 실제로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부암 진단 AI 모델이 있습니다. 이 AI 모델이 과연 남성과 여성의 그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일단 성능 차이는 없다. 두 집단 간의 성능 차이는 없다라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차이가 없으면은 남성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것과 여성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것이 서로 간의 성별 간의 차이가 없어야지 이제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연구를 하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데이터셋으로 ISIC라는 대규모 피부 병변 데이터셋을 활용했고요. 25,000점 중에 제가 성별 특성이 없는 그런 데이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피부암하고 점 이 두 가지 클래스만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클래스는 제외해서 17,000점의 데이터셋이 남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꽤 적절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반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8,000장 정도 대 8,000장 정도씩 나누어졌었고 그 각 데이터셋별로 테스트 데이터셋 2,000장, 밸리데이션 1,000장,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해서 메일 데이터셋, 피메일 데이터셋을 완성을 했고 그 둘을 반반 나눈 밸런스 데이터셋을 추가로 구성하여 총 3가지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메일 데이터셋만 가지고 학습시킨 메일 디펜던트 모델과 각각 피메일 디펜던트 모델, 밸런스 모델 이 3가지의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 각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면밀한 통계적인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요. 결과들은 같은 성별의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같은 성별만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AURC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반대로 메일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피메일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메일 디펜던트 모델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 데이터셋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성별 차이에 따른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좀 어떤 계층에서 면밀하게 더 차이가 있을까를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실 나이와 아나토미컬 사이트밖에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여러 나이 구간으로 나누어 보아도 같은 경향성, 예를 들어서 메일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메일 디펜던트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반대로 피메일 모델이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위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는 AI 모델을 개발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부암 분석을 하는 AI 모델을 각 성별만을 가지고 일부러 편향을 주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과연 실제로 그 편향을 가진 데이터셋이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데이터셋 간에 모델 간에 같은 성별일 경우 가장 높은 성능을 낳았고 반대 성별일 경우 가장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정밀의학적인 관점 혹은 개인화된 AI 모델을 개발하였을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진단율을 보이는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입니다. 솔루션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AI 바이어스의 솔루션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리포트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들과 조금 찾아본 것들을 합쳐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하게 다양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적절한 성차를 성별 비율을 가진 밸런스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이 연구들을 이 발표자를 만들어서 또 찾아본 것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쪽은 피부 쪽 연구가 많은데 그 많은 수많은 조금 오픈 데이터셋 중에 성별을 공개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많은 그러한 오픈 데이터셋들에서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금 정보들까지 공개가 된다면 좀 더 견고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페시픽한 AI 모델을 개발하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바이어스를 계속해서 디텍션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어떠한 집단이나 이러한 소외되지 않게 그 집단별로 분석을 하여 바이어스를 디텍션하고 이것들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 자체, 그렇다면 데이터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알고리즘적 자체를 조금 더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스레시홀드를 조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A병원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A병원과 B병원에 대해서 분석이 된다고 하면은 A병원과 B병원이 예를 들어서 모달리티가 다른 뭔가를 장비를 사용하거나 인구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르다면 조금 모델의 어느 정도의 그 수정들을 통해서 대응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발표자를 만들면서 흑백 요리사를 봤는데 흑백 요리사에서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과정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식재료로 아주 맛있는 요리,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드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한정된 데이터고 얻기 힘든 데이터들인데 이걸 가지고 가장 맛있는, 그러니까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이고 성별로 예를 들면 두 성별 간의 차이가 없고 소외되지 않게 그런 브로드한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